이제 1월 1일부터 해갖고 또 새로운 데를 뚫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지점이 있고 보상을 해주는 지점이 있고 계획을 잡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 종이에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에가 반영이 됐는지 그거에 관련된 거 좀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한 안성의 산업단지가 어디 이렇게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어떤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에 관련된 것, 주요 업무 계획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안성 것은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안성에서 땅을 살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바람 불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동 남사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걸 그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싸다 보니까 지적 재수사에 관련된 지역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지적 재수사가 어디에서 발표가 됐다, 어디에 지적 재수사를 한다고 하더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 땅을 사고, 땅을 샀으니 그 옆에가 시에서 우리한테로 땅을 붙여주지 않을까, 도로를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갖고 계획을 잡아갖고 투자해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성이라든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국토부 사업을 해가지고 지적 재수사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해놨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측량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춰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위성을 가지고 지적을 측량을 해서 아, 이 땅은 이 사람 땅이다, 이 땅은 이 사람 땅이다, 이렇게 편입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 예산을 통해 갖고 지적 재수사를 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관련된 걸 간단하게 말하면 자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이 여기에가 우리 토지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다음에 그 옆에 집이 또 골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목으로 해서 그 옆에 집이 이렇게 들어와서 집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시골집도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럼 또 다른 집은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집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가 A라는 사람 토지고 여기가 B라는 사람 토지고 여기가 C라는 사람 토지인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A라는 사람이 까대기를 이렇게 내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집을 좀 키워버렸죠. 이럴 수 있어요. 시골집 가면 이렇게 허다해. 다음에 또 요 사람은 또 어쩌냐, 이 집을 지다 보니까 행당채를 또 잘못 지어버려갖고 옛날에 일제시대 걸로 해갖고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당채를 여기다 지었는데 이 사람 토지에 침범을 해서 이렇게 지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적공사 가서 측량을 했는데도 분명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측량해준 말뚝에 맞춰서 지었는데 오늘날에 미성으로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남의 땅에 침범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누구 땅이에요? D라는 사람 땅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지적을 바로 잡겠다 이 말이죠. 위성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을 뭐해서 주겠다? 지적 재수사해갖고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토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토지가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경매 나왔다 칠게요. 근데 거기에 토지대장에 지적 재수사로 표시가 돼 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럼 나는 이 땅을 경매로, 이 D라는 땅을 경매 취득을 평당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뭐 50평이니까 50평 곱하기 100만 원 하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니까? 근데 갑자기 지적 재수 한다고 이걸 잘라가 버린대. 그죠? 그럼 이거 잘라가는 게 6평을 잘라가본대요. 이 사람한테 줘버린대. 시에서 강제로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싶어도 현황으로 이렇게 해줘버려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한 거에 딱 내라고 끝나. 아무리 여러분 오기 부려도 안 돼. 이해돼요? 지적 재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서. 6평에 대한 보상은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할 거야. 자, 6평인데 이 동네 주민들이 지적 재수사 위원회가 생겨요. 위원회가 생기는데 공시지가에 몇 프로 딱 때려요. 공시지가. 시가를 안 해줘. 보세요. 평당 100만 원 샀는데 공시지가가 30만 원밖에 안 돼. 거기에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35만 원 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해버렸다니까. 그럼 곱하기 6평 하니까 몇 평이 날라가요? 6평 날라갔죠?
3, 5, 15. 나는 얼마만 받아? 35만 원이니까 6평이니까 얼마만 받아요? 시에서 받는다니까 돈? 얼마? 6, 38, 한 200만 원 또? 200만 원 또 받잖아요. 그죠? 나는 평당 얼마에 샀어? 100만 원 샀잖아. 평당 100만 원 샀는데 6평이 이 집을 날라갔다니까? 그러면서 시에서는 나한테 35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럼 나는 지금 손해 봤어 안 봤어? 봤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 그럼 이제 이 반대로. 이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 집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칠게요. 그죠? 이 집을 평당 얼마에? 100만 원에 낙찰 받았어. 그러니까 이 집이 면적이 지금 60평이야. 곱하기 100만 원에 그 얼마예요? 6천만 원 낙찰 받았죠?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그랬어요. 6평이에요. 봐보세요. 60평인데 이 사람이 가져올 요리 이쪽 뺏어와 버리잖아. 몇 평을 뺏어와요? 6평. 그럼 나는 원래 이거 100만 원 샀잖아 지금 내 땅을. 근데 아까 얼마? 공시지가 몇 프로 딱 때려버린다 했죠. 그거 35만 원. 35만 원 곱하기 6평이야. 그 200만 원이잖아. 나는 요것을 평당 100만 원 샀는데 이 땅을 6평을 빼오는데 얼마에 가져왔다고? 평당 35만 원에 가져와 버린다고. 그럼 나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게 지적재산이야.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멍청하게 땅을 사갖고 그것도 지적재산인지도 모르고 이걸 철거해서 헌집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대로 현실 경계 그대로 이렇게 돼버릴 것 아니야. 이렇게 멍청하게 진행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토지 대장에 지적재산 지구라고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철거해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왜?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비싼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뭘로? 땅으로 갖고 있다니까. 땅으로 갖고 있으려고.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래. 근데 이게 지적재산가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다 하고 있다니까. 경매물건 검색하면서 여러분들 경매물건 할 때 낙찰 받을 때 논이면 토지대장 확인해. 근데 가장 경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지 토지대장 보신 분 없다니까. 자, 그럼 농지를 볼게요. 농지도 그래요. 논이 이렇게 있는데 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번면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 윗논 또 아랫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단으로 보여 안 보여? 1단, 얘가 2단 이렇게 보여 안 보여요? 요것이 위에 논, 요게 밑에 논이다 이 말이야. 그럼 반으로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왜 떠버려? 저 그림 못 그리니까. 요게 윗논 아랫논이야. 그 엄밀히 따지면은 위에 사람 땅은 언덕이 기준이에요? 위에가 기준이야? 아래쪽이 기준이야? 지적을 측량을 하면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나오고 있어? 저 한번 위에 사람은 우리 언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스듬하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논 언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논 또 언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언덕이 수직으로 돼 있는 논 봤어요? 없어. 온벽사는 거 없다니까. 그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논이 다 돼 있단 말이야. 논이 현장에 가보면은. 근데 지금 저는 수직으로 그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좀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지적 기준점 어디야? 여기지. 맞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 위를 붙여다 보면. 옆에서 잘라갖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 너는 내 너는 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또 그 다음 사람 너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세 사람 논이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라고? 흙을 한번 이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은 측량해보니까 여기야. 근데 내가 여기다 흙을 채우고 싶어. 도로에 맞춰서. 여기가 도로니까. 도로에 맞춰서 흙을 채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옹벽을 이렇게 싸면은 수직으로 해갖고 흙을 다 채울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옹벽을 안 쌀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갖고 농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농사 못 지지. 언덕이니까 흙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지적에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디 논을 보면은 논도 지금 지적지에서 다 합니다. 논이 경계가 너무 안 맞아. 근데
지적을 측량해 보니까 내가 측량하니까 내 땅은 여기까지야. 경매로 사서. 근데 현황은 언덕 이렇게 내려가 있어. 그럼 어디까지 준다고? 여기까지 줘버린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준다고? 나는 평당 100만 원 낙찰 받았는데 이 땅 공시지가 20만 원 다 준다고 쳐보세요. 나한테 얼마만큼 이익인가? 이게 한 필지면 92m예요. 92m에 한 40m 정도 될 거야. 92m가 1m 폭으로 내 거라고 쳐봐. 싹 다 내 땅이라고 쳐보라. 얼마나 좋냐고. 이런 게 수도 없이 많다 보니까 지적증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작부터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갖고 강의를 알려줬다 이 말이죠.